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창조할 수 있고 방향을 바꾸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단 1%의 사람들만 생각을 합니다.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생각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아마 이 통계를 보고 에이 설마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 건가요? 혹시 자크라캉의 말과 비슷하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 즉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네,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을 통해 생각의 힘을 보여준 리더들이 가진 생각의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감상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책 초반부를 읽을 때 팩폭으로 뼈를 너무 맞아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맞으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책에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진짜 완전 후려쳐 핵심적인 내용만 알차게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생각을 생각하고 실체화하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생각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실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벤처 사업과 제품에 관해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87% 정도가 완전히 창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870개 정도의 새롭고 좋은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각자의 삶에서 좋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체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완벽주의 때문이죠. 예, 지난 영상에서도 나온 그 완벽주의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필레이 박사는 완벽주의를 우리가 가진 소중한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사소한 완벽주의조차도 실제로 뇌를 느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미리 완벽주의가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 그 생각을 떠나보내고 주어진 현실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완벽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필레이 박사는 크게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큰 아이디어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은 목표 의도로는 좋지만 실체화하기는 어려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목표를 매주 일주일 수요일에 유산소 운동을 1시간씩 하겠다 같은 것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분화된 생각은 목표를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자기불구화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도 혹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변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인 것일 겁니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조차도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어버리죠. 유튜브나 책을 통해 듣고 보게 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라고 생각해버리면서 우리 뇌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안전 영역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필레이 박사는 이런 두려움 회피 반응을 자기불구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도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시도 덕분에 훨씬 강해지고 목표에 가까워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필레이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배울 점이 있었다면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불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꿔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금방 배우고 빠르게 자신을 용서하고 실패를 극복해야 하죠. 생각을 실체화하고 싶으면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탁월해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2장 태도가 전부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긴 좀 아파요, 여러분. 많이 아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만족은 오히려 삶의 좋은 원동력이 되죠.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불만을 바꾸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을까요? 매우 가난하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기업의 대표인 베르너 베르거는
생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고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할 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베르거는 모든 것이 생각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중단하지 않으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어떤 생각을 통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도하고 배우다 보면 분명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생각을 실체화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남들보다 느려 보일 수도 있죠. 이에 대해 베르거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생각을 실체화한다고 선택한 건 우리예요. 난관에 부닥칠 수 있었다는 건 예상했어야죠. 역경을 마주했을 때 중립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실함과 집중,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완벽하게 다듬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제3장 실패는 곧 성공이다. 헨리 포드, 빈센트 반 고흐, 토머스 에디슨, 월트 디즈니 모두 한 분야의 대명사 같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모두 완전한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실패보다는 화려한 성공의 면만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에 불과하고 중요한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생각에 따른 행동과 생각을 바라보는 관점, 즉 태도인 것이죠. 혁신과 발명의 공간 실리콘밸리에서는 각자 실패를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실패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실패가 없으면 발명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수많은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패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실패들을 도대체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무엇을 잘못했는가? 둘째, 과정을 어떻게 바로잡고 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셋째, 이 경험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을 어떻게 실체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을 내서 책을 직접 읽으시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 아시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지식이 북북 채널만의 정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